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지금 이분은 태국으로 도피 중이죠. 언론에는 동아일보는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조금 전 알려진 바로 이 소식부터입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나무역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르면 내일 국내로 송환이 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법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매일매일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좀 차분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한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도 포기했다는데 만약에 송환 거부 소송을 했으면은 뭐 길게는 반년 가까이 되는 거였는데 바로 자진 귀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불법 체류를 인정을 한 거죠. 우리 정부가 여권을 무효하지 않았습니까? 인터폴 적색 수배도 내렸죠. 그러니까 본인의 불법 체류 인정하고 강제 추방 그 소송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르면 내일 첫 비행기로 태국에서 날아올 수도 있고 조금 그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면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송환하는데 기본적으로 8개월간의 도피 끝에 김성태 전 회장이 더 이상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째, 검찰이 굉장히 치밀하게 수사를 했죠. 예.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태국에 가서 현지 검찰총장을 만났죠. 그리고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한 태국 대사를 만났죠. 그리고 대검의 대외협력 전문 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태국 현지 그 사법 당국과 계속 연락을 했죠. 왜 더 치밀하게 하냐면 이 사건은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원석 총장이 취임한 뒤에 아니 왜 그거를 출국 금지를 안 했냐고 화를 냈을 정도니까 더 책임감을 느끼고 검찰에서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이 아무리 이해관계를 따져봐도 예. 지금 들어와야지 쌍방울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 있죠. 비비안 뭐 광림특장차 쌍방울 생명과학 이런데 조금이라도 살리고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겠다. 계열사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 판단을 한 것 같고 뭐 좀 거칠게 말하면은 뭐 알려지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이 세계에 의리 같은 건 없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귀국할 것이다. 항공편에 몸을 싣고 송환 거부 소송도 포기한 김성태 전 회장인데 정미영 의원님, 뭐 앞서 이도원 의원님이 왜 갑자기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 검찰의 포위망이 그만큼 치밀했다. 혹은 뭐 남아있는 계열사로도 좀 살려보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김성태 전 회장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같은 취지로 지금 읽혀져요. 그게 뭐냐면 그 분명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했을 거거든요. 김성태 전 회장 뭐 비롯해서 그 같이 있었던 임직원이었던 사람들 누군지 예.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마 그 알아보고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지금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회사도 살리고 본인이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을 아마 그렇게 내렸을 겁니다. 여기서 버텨봤자 우리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 그냥 자진 귀국해서 빨리 들어가서 수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예.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다음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그 추적을 해서 본인을 잡을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 검찰은 그 해외로 이렇게 도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적극적이지 못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경우에는 그 검찰도 법무부도 사활을 걸고 한 듯이 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검찰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출입국 그 관련해서요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피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추적해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가장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를 찾았고 그건 자지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혹은 뭐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서 뭘 알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본인이 아는 한 검찰의 여러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네요, 이제. 일단 귀국해서 검찰청에 들어간 순간부터는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들어오겠다. 근데 그 노덜 교수님 이게 여권 무효화 됐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도 이런 긴급 조치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같이 여권을 바로 발급해서 바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좀 있다면서요? 김성태 전 회장 송환 절차에도. 네, 외교부에 아예 긴급한 그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이라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겠죠. 제가 여권이 있는데 이제 재발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여권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국외에서 자기 직계 가족이 이제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정식 여권 발급 절차를 거치면 너무 늦죠. 그래서 아예 그런 긴급 여권 발급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통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회장은 지금 여권이 무효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려면 한국 여행을 하려면 새 여권이 필요한데 새 여권 정식 여권 발급 절차를 거치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이런 외교부에 있는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 법무부 영사도 있고 외교부 영사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협조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체포되는 게 이민국에 의해서 체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하자면 범죄 혐의자로 송환되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 송환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김성태 회장이 거기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귀국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법무부에서도 그런 국가기관끼리 협조해서 알겠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받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럼 하루 이틀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상상을 해보면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부터 얼마나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앞으로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그의 심경 변화가 그럼에도 더 궁금한 건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말고도 사실 쌍방울 직원들에게 한국 밑반찬까지 공수받을 정도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분명히 조력을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또 김 전 회장이 굉장히 자신과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를 갖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다. 사람이 이제 8개월이 지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올 것이 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전에 듣기로는 좀 올 게 왔다라는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당시의 전원. 검찰도 포위망을 좁혔고 태국 체류하는 누군가에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고 태국 현지 한국경찰 주재관이 사법공조를 요청해서 이문국이 붙잡았다. 근데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 생활을 이어갈 때쯤에 일부에서는 그 검찰과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뭐 붙잡히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 진술 다 하겠다 이런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뭐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뭐 검찰에서는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한 작년 말 한 두어 달 정도부터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 내려졌죠. 그리고 이제 그 차명 주식이 있었는데 그 차명 주식 수백억 원이 이제 동결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한 4,500억 원 정도를 봐서 이걸 추징금 보전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그거 다 받아들여줬어요. 그러면 쌍방울이 지금 한 뭐 4천억 원 정도 뭐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이면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과 좀 회사는 건드리지 말아달라. 내가 다 협조하겠다 이런 루머가 이제 돌았는데 뭐 어쨌든 검찰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한국 법에서는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 원래 이제 없는 거기 때문에 암암리에 있다라는 얘기들은 형량 거래라고 하는 거죠. 형량 거래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붙잡히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시 그런 의혹들이 짚혀진 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올 게 왔다라고 했지만 저 사진이 붙잡힌 당일날 이제 찍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편안하게 이제 두 사람이 사진을 이제 찍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붙잡힌 사람이 맞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 날에 딱 이게 잡혔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뭐 날짜를 맞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공식 발표는 그런 거래는 없었다라고 이제 지금 확인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 측의 형량 거래는 단호히 없었다고 검찰에 얘기했기 때문에. 쌍방울축,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뭘 알고 있든 어쨌든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태국 현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얘기인데, 그런데 얼마나 도피 생활을 좀 촘촘하게 상당히 준비되게 이어갔냐고 얘기했냐면, 그 이도현님 뭐 경호를 완벽히 받았다, 뭐 무장한 경원들, 태국 경찰 출신을 고용했고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달러까지 보용했고, 그리고 술 마시고 골프 치는 것으로 시간 보냈다. 그것도 사실은 그 태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찾는 또 골프장에서 이게 잡힌 거니까 돈도 많이 쓰고 밑반찬까지 공소하고. 그럼 이 호화 도피 생활과 지금 이 자진 귀국을 좀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볼 수 있을까요?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제 약간의 이제 흥미를 곁들인 얘기인데, 우선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걸로는 추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지금 보도에 나온 대로 수중에 뭐 수십억 원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350만 원만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태국의 경찰을 경호원으로 고용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총으로 무장까지 했을까? 태국도 얼마 전까지 뭐 쿠데타가 일어났긴 했습니다만 법치 국가인데 외국인이 기관총을 가진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이렇게 법치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하고, 이제 가장 많이 보도된 거요. 생일날 그 가수를 불러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회를 공수시키고, 김치를 가져오게 하고, 거기서 뭐 한식 파티를 벌이고, 뭐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매일 술 마시고 골프 쳤다는데 매일 술 마시면서 골프 치는 게 행복한 삶일까요? 아마 그러는 과정에서 김성태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있는 과정에 한국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본인 소유의 기업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골프 쳐서 타수를 줄이고 술 마셔서 기분이 좋은들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호화 생활과 이번 송환까지 상관관계는 이거 다 무의미하고 한국 돌아가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거는 우선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송환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국에서 8개월 만에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잡힐 때까지 바로 직전에 체포됐던 저 골프장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골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일단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화려하고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갈 만한 충분한 뭐 자금과 여력을 갖췄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체포됐고 이르면 내일 자진 귀국하겠다, 이렇게 쌍방울축 김성태 전 회장 측은 밝혔습니다.